자, 글로벌 스톡 시간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2019년이 거의 다 끝나가고 있으니까 2020년에 그러면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경제적인 이슈와 글로벌 이슈는 무엇이 있을지 전망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요한 시사평론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저는 뭐 잘 지냈습니다. 예. 2020년의 뭐 시작 그리고 2019년의 말을 저희와 또 함께하게 되셨네요. 영광입니다. 자, 좋습니다. 먼저 그냥 개괄적으로. 네. 2020년에는 뭐가 가장 좀 기대되고 또 2020년에는 뭐가 가장 좀 불안하세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저는 현재 가장 기대되고 가장 불안한 것이 네. 한 가지 이슈예요. 아, 그게 하나예요? 네, 하나예요. 네. 왜냐하면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 관련된 내용이 우리는 굉장히 기대가 될 수 있고 네. 또한 가장 불안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방금 뭐 CNBC에서 보셨겠지만 북한이 계속 저렇게 이야기 나오는 것은 미국과의 어떻게든 관계 회복을 통해서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것인데 네. 여기에 대해서 당장 미국의 매파와 비둘기파가 내부에서 이야기 갈등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북한이 뭐 쏜다 만다, 뭐 꽃병 선물 준다 만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꽃병 선물이요, 예. 진짜. 네. 이게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직 불확실성이 아직 굉장히 확실한 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래서 가장 기대되고 또한 가장 걱정되는 것이 북한 이슈다. 거의 하나로 네. 축약된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로서는 그렇죠. 아, 좋습니다. 자, 2020년의 경제 이슈들을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가 이걸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1단계 무역 협상에 대해서는 거의 서명은 이루어질 것 같고, 네. 근데 이게 2단계, 3단계까지 있다고 말은 했지만 뭐 4단계가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고 또 2단계도 A, B, C로 나눠서 뭐 세 차례에 걸쳐서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그렇죠. 있고 참 여러 가지에 대한 그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데 앞으로 그 2020년 무역 협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미 세 가지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네. 뭐냐면은 지금 1단계는 어떻게 되는 거냐. 네. 그리고 2단계, 3단계는 앞으로 어떤 내용이 될 것이냐.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게 잘 될 거냐 말 거냐. 이 질문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에 그 무슨 판 깔아가지고 점쟁이도 아닌데 그걸 맞히기는 진짜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향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투자자 여러분께서 어떠한 그 상황에 대해서 투자를 할 때 그냥 잘 된다 해서 투자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쭉 회사가 어떻게 되어 왔다라는 걸 보면서 이렇게 투자를 하시잖아요. 네. 똑같습니다. 국제 정치도 역시 지금 어떻게 굴러왔는지를 살펴보면은 그림이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지금 1단계 합의문이 나오기까지 진짜 많은 진통이 겪었어요. 우리로서는 애가 타는 게 왜냐하면은 전 세계에서 미중 무역 분쟁을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나라가 우리나라. 그렇죠. 2위가 홍콩. 이렇게 네.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빨리 정리가 돼야 된다 그러는데 막판에 뭐가 터졌냐면은 트럼프 탄핵이 터졌던 거예요. 네. 지금 뭐 전 세계가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모든 경제적인 문제가 어디로부터 되냐 하면은 정치적인 문제부터 나오거든요. 네네. 브렉시트가 당장 그렇고요. 네. 그래서 지금 원래 라이트 하이저 그 미국 무역 대표부 대표가 사인할 줄 알았는데 지금 당장 트럼프가 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하나 자기가 다 챙긴다는 건 지금 탄핵 때문에 위기에 몰려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내용을 약간 좀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이번에 나오는 내용은 중국에 대해서 얼르고 뺨 때리고 이런 내용입니다. 뭐냐면 예를 들어서 네. 지금 1단계 무역 합의가 이행한다 하더라도 19.3% 관세율이 매겨진다. 이건 작년 1월 달에 비해서는 뭐 6배 이상 높은 거거든요. 거기에다가 지금 또 1,100억 달러 규모의 고관세 관세율이 15%에서 7.5% 떨어뜨린다. 네. 반값으로 떨어진다라는 것이죠. 이건 또 중국으로서 와 좋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가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은데도 그럼에도 여기 한 가지 굉장히 뺨 때리고 얼르면서 나오면서 트럼프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목표는 이번에 미국 대선에 네네. 자기 자신의 표에 유리하도록 농민들에게 뭐 예를 들어서 더 큰 트랙터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중국이 막 우리 농산물 사간대요. 네네.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정치적인 그 원인으로부터 경제 문제가 파급되니까 네네. 정치적 불안성이 경제까지 같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구체화된 건 없지만 어쨌든 지금 2단계, 3단계는 1단계를 어떻게 더 트럼프의 욕심으로 더 가져갈 것이냐가 네. 거기 딱 걸려 있다. 지금까지 갈등으로 싸워왔던 거 보면은 그것이 눈에 딱 보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1단계 협상 서명은 둘 다 하기로 거의 예. 마음을 먹은 것 같아요. 예. 양국 모두. 여기까지 오기 힘들었지. 네. 이 상태에서 지금 두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을까요? 무슨 속내를 갖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 머릿속도 모르는데 그러니까요. 저 멀리 있는 사람 트럼프, 뭐 시진핑 두 사람 머릿속에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계속 일을 해가면서 보였던 것이 있는데요. 지금 미중 1단계 무역 합의는 양국이 서로에게 부과한 기존 관세를 철회하지 않고 절반으로 줄이는 임시 조치예요. 자, 그렇죠. 임시 조치를 해놓으면은 그 다음 뭡니까? 제대로 본격적인 조치로 들어가겠죠. 네네. 그럼 뭐냐면 마치 무림의 고수가 맨 처음 둘이서 딱 나와가서 싸움을 할 때 처음 초식을 겨눌 때 네네. 맛을 보잖아요. 그렇죠. 저쪽 실력이 어떻게 되냐. 타삭 해보면 이쪽에서 타삭 맞고 상대방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구나. 네. 라는 걸 서로 아는 거예요. 그게 1단계야, 지금. 그렇죠. 네. 1단계까지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2단계, 3단계 뭐냐? 본격적으로 자기의 쌓인 내공을 가지고 칼을 휘두르는 거죠. 그게 저 2단계, 3단계라고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네네.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와 시진핑은 지금까지 1단계 협의를 다 복귀하면서 네. 당장 상대방이 어떤 이제 수순을 둘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네네. 그런데 지금 핵심 의제는 중국 경제의 구조, 개혁 문제고 네. 두 번째로는 합의 사항의 이행, 검증, 이거 강제하는 문제고 세 번째로는 중국 시장 개방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문제가 아주 근본적으로 들어가서 무엇을 목표로 하냐면은 첨단 기술 패권 경쟁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앞으로 세계가 도래하는 세계 4차 산업혁명이 뭐니 이런데 미국이 먹을 것이냐 중국이 먹을 것이냐 이 둘 싸움에서 이 세 가지 핵심 의제를 가지고 싸우는 거라는 생각이 들면 네. 지금 트럼프와 시진핑은 굉장히 머리가 복잡할 것이다. 옆에서 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복잡한데 당사자는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네. 어쨌든 여기에다가 뭐 아직 남아있는 게 기술 이전이라든지 저작권이라든지 아직 많이 남았거든요. 네. 이거 2차, 3차 아까 또 얘기했어요. 이 2차에 A, B, C, D 거기에 1, 2, 3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싸울 것인데 과제가 많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또 한 가지 더 웃기다고 표현하는 게 뭐냐면 네네. 미국의 트럼프는 당장 내년 대선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인 문제,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비전, 그리고 외부의 문제, 이게 한꺼번에 섞어버리니까 이 결과는 뭘로 나냐면 국제적인 유동성이라든지 네네. 불확실성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두 사람 머릿속도 불확실성이 굉장히 이렇게 확장되고 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자, 미국과 중국은 또 이제 그렇다 치더라도 내년부터는 유럽 연합 쪽으로의 관세 분쟁이 좀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들도 나오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전망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세계가 이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네. 게 미국과 중국도 저렇게 싸움박질하는 것이 한 1년 21개월이죠. 21개월째인데 이게 이제 EU로 확대가 되면은 전 세계는 이제 난투국으로 점철이 될 거예요. 네. 내년 당장 지금 뭐 아까 뉴스에서도 보셨지만 그다지 이렇게 박지는 않거든요. 그 사이를 우리 한국이 어떤 것들을 이게 뚫고 가야 되느냐 그걸 선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투자자 여러분은 그 가운데서도 한국이 뚫고 가는 것 가운데 쏙 알맹이를 뽑아 드셔야 되는 부분이죠. 네네. 자, 일단 2018년 6월에 새로운 통상협상 이야기를 하면서 무역협정 논의가 지금 이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면서 EU랑 새롭게 시작될 것이다라는 예측들이 많습니다. 네. 지금 자동차가 있고 농산물이 있고 항공기 이야기가 막 나오고 있어요. 지금 당장 자동차 같은 경우 EU의 대미 관세율이 10%인데 미국의 EU 관세율이 2.5%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자동차에 관해서 왜 계속 유럽에서 꿀릴 것도 없는데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고 당장 농산물도 뭐 지금 얘기하는 GMO, 유전자 변형식품 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 요구하고 있고 그러니까 농산물만 봐도 복잡하고요. 네. 그러니까 항공기도 지금 이게 WTO 이행준수 상수기구 보고서를 보면은 미국과 EU 양측이 항공기 보조금 지급으로 인해서 서로 간에 피해 입었다. 저쪽에서 항공기 보조금 우리 피해 입었다. 막 이렇게 싸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쉬운 것이 아닙니다. 전 내년에
EU와 이렇게 또다시 이제 미국과 한판 붙으면서 네네. 중국과 또 이렇게 아직 마무리 안 된 거 이거 보면요. 이거 뭐 이중 삼중으로 격투기가 벌어지지 않느냐. 네네.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면 사실 2019년에 우리가 굉장히 힘들었던 거는 중국과의 무역 협상이 좀 계속 불협화음을 이뤄내면서 기업들이 투자를 제대로 안 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경기가 좀 하방 압력을 많이 받았고요. 그렇죠. 이걸 그나마 좀 도와줬었던 게 통화 정책이었었는데 네. 통화 정책은 일단 내년에는 움직이진 않겠다라고 했으니까 통화 정책의 기대감은 좀 내년에는 좀 약간 덜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결국 내년에 경기가 좀 안 좋아지지 않을까에 네. 대한 불확실성이 좀 생기거든요. 내년 경기 전망은 어떠신가요? 이번에 1단계 타결했다라고 하니까 네. 막 미국 나스닥 엄청나게 막 뛰고 난리가 네네. 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보면서 전 불안했어요. 왜냐하면은 산이 높으면 계곡이 깊거든요. 네. 산이 높으면 계곡이 깊은데 당장 이렇게 올라가면 내년 초부터 과연 달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보고서 나오는 것들을 좀 살펴보면은 지금 그다지 밝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현재 미국 주식 갖고 계신 분들은 좋으시겠습니다만 네네. 좀 신중하게 움직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산이 높으면 계곡도 깊은 법이다라고요. 자, 세계 경기에 대한 전망이 뭐 OECD에서도 그렇고요, IMF에서도 그렇고 올해보단 그래도 내년이 좀 나을 걸로 보고 있긴 해요. 예. 경기 전망을 좀 말씀해 주시면요. OECD 전망을 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올해 너무 안 좋았고 네네. 올해 진짜 침체기였고 너무 안 좋았는데 당장 내년에 확 꺾여서 확 올라가지는 않거든요. 여전히 저성장의 OECD에서 이야기하는 저성장으로 계속 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낮은 성장률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전 세계에 비추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성장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나마 지금 그림 보이시는 밑에 부분 중국 바로 위가 있는 게 바로 한국이에요. 네. 2.몇%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이 당장 어떻게 좋아진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올해만큼이나 불확실성이 계속 연결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또 내년에 가장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한 가지 이슈는 11월에 예정되어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이라고 말 수도 없겠죠. 예, 미국 어쨌든 대선. 미국 대선인데.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11월을 앞두고 또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여러 가지 경제적인 압박을 내놓을 거예요. 뭐 미국 경기를 좋게 만들기 위한 파월 의장의 압박이 좀 대표적일 것 같은데 네. 통화 정책을 어떻게 해라. 계속 뭐 마이너스 금리 해라. 막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2020년에 그 둘 사이의 싸움은 좀 어떻게 될 걸로 보이세요? 그러니까 2019년에 둘 사이에 막 싸우는 거 보면은 저 연준 이사 2명 공석이죠. 네네. 예, 이사 공석인데 공석일 수밖에 없는 게 연준 이사로 친트럼프 사람을 안 치려다가 계속 소위 얘기해서 까였잖아요. 네네. 그래서 못 올라간 건데 지금 백악관에서는 계속 연준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중국보다 더 골치 아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말 안 듣는다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그 파월 의장에 대해서 내가 당신을 뭐 해임할 수 있어 막 그렇게 이야기하고 네네. 기자들이 파월한테 전화했거든요. 물어봤거든요. 백악관에서 전화 와서 당신 지금 당장 그만두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파월 거기다가 나 법적으로 보내야 돼 있어. 그렇죠. 네. 딱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도 말리지 못한 고집쟁이 두 사람이 미국 경제 정책을 가지고 지금 사실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 독보적인 자기 고집쟁이 두 사람이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다들 눈치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파월과 트럼프가 서로 부딪히는 상황에서 당장 미국 대선이 있고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보여줄 수 있는 거는 개인기, 쇼맨십 보여줄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경제 경제를 성장. 보여줘야죠. 했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거기서 가장 지금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중국 부분. 그러니까 EU도 갖다 달라붙이겠다라는 것이고 네. 그나마 정치적으로 북핵 문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치적 북핵 문제 얘기한다 하더라도 북한에 막 투자해서 당장 뽑을 수 없는 거니까 네네. 북한 시장 삼는다 하더라도 지금 중국하고 EU가 남아 있는데 이러려면 미국 경제가 좋아져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좋아야 되는데 지금 당장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금리 얘기인 거예요. 금리. 금리를 누가 잡고 있느냐? 지금 파월이 잡고 있다는 거죠. 내려라도 안 내리거든요. 계속 올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속상하니까 중국보다 더 큰
큰 골칫거리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거 올해뿐만 아니라 트럼프 임기 내내 그리고 파월 임기 내내 둘이 부딪힐 거라고 보여요. 지금까지 성향을 보면은 올해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2020년에 좀 눈여겨봐야 될 주요 이슈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현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